여기서 조금 더 보시면 이재명 예 호감도를 보시겠습니다. 호감도예요. 호감도 예. 예 보시면은 김문수는 그대로죠.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직전 조사보다 3%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역시 아니 그러면 탄핵 인용해서 파면하라가 줄고 2% 포인트 줄고 그리고 기각해야 된다.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가 2% 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약간 늘고 이게 맞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빠져야 돼요. 여기서 30% 초반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30% 후반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럼 현실적으로 중도 성향 보수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누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책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른바 중도 보수층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한 이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은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당과 정치인은 네. 내가 프로스펙스 사느냐 뉴발란스 사느냐 아디다스 사느냐 요거하고 달라요. 내가 나 이거 르카프 살래라고 했을 때는 네. 그때의 호감도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요거하고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거는 비호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40. 호감도 40이 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큰 정당이 큰 선거를 이길 때 예. 호감도가 40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40에 가까운 사람 누구냐? 이재명 대표네요. 이재명이죠. 37. 네. 오세훈 27입니다. 10%포인트 격차예요. 그렇네요. 호감도의 김문수 뭐 이분은 26이니까 그거보다 오세훈하고 비슷하지만 또 약간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 더 떨어집니다. 한동훈 더 떨어져요. 그렇네요. 자, 요 결과를 보시면 네. 과연 이재명의 비호감 정서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 주장이 약간 좀 뭐랄까 마케팅이라면 이게 그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브랜드 선택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호감도를 따져야 되는 정치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서는 그 주장은 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 다른 후보들은 더 심하다. 그렇네요. 예. 다른 후보들은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정치에서 비호감도 사실은 뭐 비호감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그 후보가 싫고 그 정치에 싫으면 비호감이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 뭐 지난번 대선도 보셨겠지만은 거의 진보 보수 쪽 양 극단으로 나눠져서 정말 1대1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후보를 내가 지지 안 하면은 뭐 비호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말 그런 뭐 언론의 보도 이거 가지고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호감도 조사에서 누가 40%를 40을 가져가느냐 이 싸움 누가 거기에 제일 와닿아 있고 지금 그 앞에 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다자에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개인별 호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도를 한번 보세요. 중도에서 39죠. 자 이재명 대표 전체 호감이 37인데 중도에서 39예요. 별 차이 없죠. 그렇네요. 별 차이 없죠. 나머지들 보십시오. 김문수 이분은 네. 중도에서 지금 전체가 26인데 중도에서 중도에서 18이에요. 8.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 확장력에서 과연 이게 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오세훈이냐 김문수냐 따졌을 때 중도 확장력으로 따지면 오세훈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더 높은 비율로 중도에서는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하. 예. 요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예.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차기 대선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도 공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0일이에요. 9%포인트.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0%포인트 격차 난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이기기 어렵죠. 왜냐하면 재창출을 얘기하는 네. 여당에서 선거를 크게 이기려면 이게 대등해야 돼요. 이게 전화면접에서 대등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네요. 요거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왜 75대 25 안 나오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하.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보통 선거에서는 요 정도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하나를 더 보여드린다면요. 요 한국갤럽의 지난 1월 4주 뭐 비슷한 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는 1월 21일부터 23일 의뢰처 없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조사했고요. 한국통신 3사 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요 조사를 보시면은 다 바로 이거를 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를 보실 수 있느냐? 자 어디 갔느냐? 예. 아,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돌았는데 원로 가수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아이고 가슴 아픈 일이네요. 예.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명복을 빌고 좋은 곡 하시길 네. 예, 빌겠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예, 자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총선 우리 저기 작년 이맘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총선에서도 이걸 보시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9% 포인트 격차 났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거 뭡니까 이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더 높은 비율이었죠. 이때도 그렇게 큰 차이, 뭐 10% 언저리, 예, 언저리였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네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차이가 났죠. 전체 표 차에서는 5%포인트 격차 났다고 하지만 의석 차로서는 상당히 큰 차로 네. 야당이 많이 당선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지금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네. 라는 전국 지표의 요 조사에서 9%포인트 격차가 났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갤럽 결과하고 비교하시면 지금 이 갤럽 결과에서도 이거 꾸준히 이렇게 나왔었던 거가 네. 그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음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1월 4주 갤럽 결과에서 지금 뭐가 나왔느냐? 그 여기죠. 40대 50 역시 비슷하게 나왔어요. 10%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야권 지금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와 같이 높은 비율입니다. 밑에 네. 한번 보시죠. 중도에서 60이에요. 중도에서 60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한번 보신다면 네. 지금 27대 60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 표심을 무시하고 그렇네요. 또 이거를 무시하고는 이게 조기 대선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했던 그 사태에 대해서 단절하는 역사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못하면 중도 표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은 우리는 작년에 이와 같이 그대로 봤던 거를 또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 네. 예, 이렇게 한번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요 흐름을 그대로 또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중도층이 지지를 하거나 중도층이 박수를 보니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뭉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런 메시지가 이게 중도 확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단히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보수가 굉장히 소외되고 오히려 포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포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답답하니까 그런 폭력 행위가 나타날 때에도 네. 거기 막 두둔을 한다든지 뭐 헌재도 뭐 무슨 극단적인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휩쓸어 버린다. 전 네. 굉장히 이걸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어야 되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좀 미래를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단호하게 네. 예, 이렇게 좀 막으셔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론에는 이미 나왔다.
여론에는 이런 여론을 카르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많은 분들이 네. 다수가 카르텔이라는 건데. 여론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론은 판단을 다 이제 내리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지지율 올라간다 하고 있지만은 중도를 바라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은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아직 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윤석열 같은 당이구나. 예.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탈당도 아직 그 탈당이나 출당도 안 됐죠. 예. 안 됐죠. 그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 흐름은 네. 국민의힘 전체가 이게 원래 그냥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 그 경우에는 순장조는 남고 나머지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순장조가 굉장히 많아지는 순장조. 다 줄 섰어요. 면회 간다는 사람이 28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을 조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계 개편도 나중에는 예.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요. 네. 이게 조기 대선이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흔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표에다가 그러니까 저기 지지도 이 32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원식 2%, 김동연 2%, 여기 김경수 1%까지 5를 더하면 37이고 나머지 이렇게 더하면 뭐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약간 그렇게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세들이 이렇게 여러 인물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됐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모여 라고 해서 구심력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다. 이 조사는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를 해서요. 2일, 3일 조사했습니다. 무선 ARS 조사입니다. RDD 네. 조사인데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양자 대결을 여기서 붙였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ARS 조사인데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53, 51 이재명 대표가 다 우세한 거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양자 대결인데 자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고개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ARS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요. 김문수 34.7, 오세훈 31.8, 홍준표 30.6, 네. 한동훈 24.1, 24.2. 그런데요. 누가 제일 강합니까? 김문수잖아요. 김문수가 강해요. 김문수가 제일 강하죠. 네. 자, 이러면 관여도 높은 당원 내지 지지자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34.7, 이렇게 31.8, 30.6, 24.2니까. 네. 그런데 요 조사는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1월 31일, 2월 1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 가상번호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아유 맞네요.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47대 39. 격차가 꽤 나죠. 이재명, 한동훈의 47대 34. 네.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 5차범위 밖이에요. 이거 전화 면접입니다.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 우세한다가 됩니다. 오세훈만이 47대 43으로 5차범위 내로 들어와 있고요. 예. 자, 여기서 김문수 50대 37이에요. 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제일 약해요. 그래요. 이것도 참 눈여겨봐야 될 제일까지는 부분이네요. 아니고 네. 그 오세훈보다 약해요. 37 나왔습니다. 근데 격차가 지금 여기서 보면 13% 포인트 격차죠. 네. 오세훈은 4% 포인트 격차니까 확 줄죠. 많이 달라집니다. 네. 지금 한동훈이 34니까 김문수보다는 3 적다고는 하죠. 아하. 하지만 그 격차로 따지면 비슷해요. 47대 34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준표 37, 저 39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8%. 홍준표가 예. 나쁘지가 않죠. 아하. 이 얘기는 한동훈만 빼고는 이 지금 뭐냐 누구냐 김문수 장관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화 면접에서. 그러면 ARS에서는 김문수가 그나마 김문수 제일 잘 장관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에게 예. 대항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도 거의 이 정도면 거의 20% 가까이 격차니까 굉장히 많이 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에 비해서는 낫다,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네. 전화 면접에서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이 땅 외려오니까 자 이제 시작. 예, 이제 뭐 시작했을 때 네. 시작 출발점에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뭉쳤을 때의 시너지보다는 이탈이 더 많을 수 있다. 왜? ARS와 전화 면접을 비교해 보니 다르다고. 김문수와 오세훈의 아. 지지세가 다르다라는 건 관여도와 네. 이념 성향에 따른 아. 이게 응답이 다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ARS나 전화 면접에서 좀 공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짧은 2개월의 캠페인에서는 네. 유리하다. 거의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하여간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그 경선을 했다고 해서 구심력을 발휘하기보단 일부 원심력으로 빠져나간다. 컨벤션 효과보다는 네. 그러면 1+1이 2.5가 아니고 네. 1.5가 될 가능성이 아하.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오히려 더 심층적으로 여론을 더 반영한다고 봤을 때 오세훈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발한 김문수 지지자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안 할 것이고 뭐 김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른바 이제 중도층이 또 빠져나가면서 또 중도 보수가 또 분열되면서 구심력이 안 생길 것이다. 보수가 뭉치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이거 데이터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의 이 확고한 1위 자리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계속 발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 조기 대선 가능성 후보들의 상황들 또 앞으로의 이 수치로 봐서 앞으로의 이재명 또 후보의 전망까지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의 전망까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머니언님께서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머니언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또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5대5로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김문수가 강하죠. 강하다고 예. 봅니까?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 그 만약에 룰을 똑같이 간다고 치면 룰을 적용해서 경선하면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여론조사 얘기를 참 하기가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수치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 옆에는 내 주위에는 그런 대답할 사람이 없고 그런 목소리가 없는데 왜 이런 결과 나오지라는 그런 의구심, 그런 또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 결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ARS 조사의 이 실체, 민낯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지난주부터 계속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 어느 정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MBS 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중대층 목소리는 계속 일관되게 탄핵에 대해서 이건 인용돼야 된다. 윤석열 자세, 윤석열 대응 잘못됐다. 이렇게 한결같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봉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또 개인적인 일로 아들 때문에 다녀오신다 해가지고요. 2주 쉬고 2주 뒤에 3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